네,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걱정보다는 경각심을 그리고 불안보다는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속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매일 열리는 비상대책회의가 끝나자마자 오후 3시 유튜브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 일일 보고를 생방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13번째 방송입니다. 네,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시작된 것 아닌지 주말 새 걱정이 많으셨을 겁니다. 29번째 확진자가 나왔고 가족인 부인도 어젯밤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그동안 잘 관리되던 방역망을 벗어난 사례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29번째 환자분이 기존의 확진자와의 접촉도 없었고 또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도 없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지역사회로의 바이러스 확산을 철저하게 대비해야겠는데요. 그동안 우리 서울시는 자가격리를 강화하면서 지역사회로의 바이러스 전파를 철저하게 막아왔던 터라 이번 29번째 확진자 사례를 당국과 함께 면밀히 분석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역시 의사 출신으로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시는 박유미 과장님과 함께 주말 새 29번째와 30번째 확진자 발생에 따라서 앞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감시체계 강화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고요. 서울 서북병원의 박찬병 원장님 오늘 역시 전문가로 함께 하셔서 서울시와 정부가 이 시점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를 맞고 있는 다양한 분야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시행할 계획인데요. 직격탄을 맞고 있는 화훼 농가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 도시농업과 송인봉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네, 29번째 확진자와 그리고 30번째 이 부인의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우리 시와 정부가 방역망을 철저하게 관리해 왔습니다만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고 보고 대책을 시행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과장님. 기존에 철저하게 관리하던 방역망을 이번에 이 확진자 사례를 보면 벗어난 건 아닌지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기존에 혹시 자가격리자들 중에서 관리망을 벗어난 사례가 또 있었던 건 아닌지 그게 원인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특히 이제 서울시에서 지난 열흘 동안에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저께 2명의 이제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많이 긴장을 하고 특히 이분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이나 이제 동남아를 여행했던 여행력도 없고 그리고 확진된 사람하고 접촉한 그런 것들도 지금 현재 나오지 않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로 감염이 전파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그리고 종로구와 함께 감염 원인이라든지 감염 경로 그다음 접촉자에 대해서 지금 역학조사를 심층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발생 현황과 지금까지 구배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이제 30명의 확진자가 있고 서울시는 12명으로 지난 주말에 2명이 추가 확진자로 생겼습니다. 29번 확진자는 81세 남자분이시고 30번 확진자는 29번 확진자의 배우자로 종로구에 거주하십니다. 국내 사망자는 없고 확진자 30명 중에서 9분이 격리 해제되어 퇴원하였습니다. 현재 입원 확진자 중에서 인공호흡기라든지 투석 치료가 필요해서 중환자실에 가셔야 되는 중증 환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현황입니다.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이제 실시를 했는데 지금까지 총 2,371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 중에서 2,371명이 음성이 나왔고 184명이 지금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가격리도 지금까지 873명을 했고요. 그중에서 감시 해제되신 분이 839명, 자가격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 34명입니다. 접촉자에 대한 이제 자가격리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인데요. 최근에 언론에서 나왔듯이 자가격리자가 격리 기간 동안에 외부인과 접촉하는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보여주었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 확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번째로 확진된 환자분은 이제 서울시 종로구에 거주하시는 내국인,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십니다. 2월 15일 날 흉부의 불편감을 가지고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에 내원해서 심근경색증을 이제 의심받고 진료를 하던 중에 엑스레이 가슴 쪽에 관련되어져서 CT 촬영을 했더니 폐렴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즉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했고 2월 16일 날 확인됐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원에서 격리 입원 치료 받고 있고요. 발열이나 폐렴 소견이 조금 있지만 환자 상태는 전반적으로 이제 안정적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에서 2월 7일 날 이제 검사할 수 있는 대상자를 굉장히 확대했습니다. 의료진이 판단하에서 검사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 사례가 그 사례에 해당되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아나운서 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 감염인지 아닌지에 관련되어져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이제 걱정도 하시는데요. 지금 이 29번 환자하고 29번 환자가 가지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심층 조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지역사회로 전파되어진 감염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역학적 연관성이 없이 국가에서 또 국외에서 감시망을 통해서 발견되는 환자가 아니라 그 감시망에서 발견되기 어려운 경증 환자로서 발견됐다는 확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곳에 갔던 것도 아니고 확진자하고 밀접하게 접촉한 것도 아닌데 지역사회에서 불특정한 장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단을 하지 못할 때는 갑작 크게 지역사회에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확산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지역사회에 확산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피해를 보고 병을 앓는다는 것이 하나의 의미일 거였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환자분처럼 이 코로나19 감염증을 의심하지 않고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실질적으로 조기 발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서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하게 되어지면은 병원 안에 암 치료를 받는다든지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져서 중증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한테도 감염을 시킨다면은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하는 부분은 감염원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불특정 다수한테 이제 전파를 시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병원이라든지 좀 중증 환자가 있는 곳에 가서도 이제 쉽게 전파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학조사 네네. 결과가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이제 걱정이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국외 발생 현황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 9시 기준으로 해서 확진자는 71,318명이고 사망자는 1,775명입니다. 이제 29개 국에서 코로나19 감염증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 말고 중국 본토 외에서 지금 현재 일본이나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는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홍콩에서도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환자가 12명이 발생했고요. 일본에서도 이렇게 여행력이라든지 전파 경로가 미확인으로 발견된 사람이 20명, 싱가포르에서도 이렇게 13명 또는 13명과 2개 집단에서 역학적 연관성이 없이 이제 발생이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된 걸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이나 싱가포르, 홍콩 같은 사례를 보면은요, 처음에는 중국 본토에서 유입해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환자가 발생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지역사회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하는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사례로 이제 전파되었고 그 이후에는 지금 이 세 나라에서는 소규모로 지역사회 유행이 발생하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1월 달에 이제 유입 사례를 통해서 환자가 나오다가 2월
초까지 이제 제한적으로 전파하다가 지금 요 상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조심하게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방역 조치를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지금 과장님께서 29번, 그다음에 30번째 확진자 이제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방향에 대해서 지금 이 사태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해외 국가 사례와 함께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방역망을 정말 촘촘하게 관리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이제 막아왔다는 사실인데 지금 이제 방역망 쪽에서 좀 구멍이 생긴 건지 아니면 이 경증 환자들, 그러니까 자기도 미처 내가 그 증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제 그 증상을 혹시 퍼뜨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서 역학관계가 좀 정확히 나와봐야 네, 좀 더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뚜렷한 역학관계 또 연관성이 없을까봐 그것도 사실은 좀 걱정입니다. 네. 어제 중앙사고수습본부가요, 일반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들, 이제 병원에 다 등록이 돼 있을 거니까 모두 전수조사해서 해외 여행력과 무관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즉시 이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 우리 박찬병 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희는 사실은 16번 환자 사례 이후에 2월 7일부터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미 의사 선생님들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와서 지금 29번 환자도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미 선제적인 대응을 해왔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29번 확진자 발견 자체가 그동안 선제적인 대응의 어떤 결과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예. 네네. 그런데 하필 이제 불운하게도 그렇게 감염을 알 수 없는 환자가 이제 나왔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폐렴 중에 이제 폐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제 바이러스성 폐렴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검사를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을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런 사례로 나올 분들이 더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있어도 어떤 조기에 좀 찾을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폐렴,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투한 경우에 폐렴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코로나19 환자들의 공통된 증상이 폐렴이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지금 폐렴으로 병원에 계신 분들부터 전수조사를 한다면 그 안에서도 충분히 또 감염 원의 환자를 밝혀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사회 전파를 그동안 최대한 우리가 예방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지역사회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이 환자를 조기 발견하는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가 당국인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협력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유행국가 여행력이 없어도 발열이나 이제 조금의 호흡기 증상이라도 보이면 바로 코로나19 검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범위를 보다 이제 확대를 하는 거고요. 감염증 표본 감시 체계를 확대를 해서 서울시 의료기관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유미 과장님께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역사회 감시 체계에서 어떻게든 의료기관에서 빨리 이제 환자를 조기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시 체계를 동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이제 서울시는 이제 지역사회하고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역량을 집중할 생각인데요. 좀 전에 이제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 검사 확대를 통해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저희들이 더욱더 확대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해외 여행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의심이 되어진다든지 특히 오셨는데 여행력도 없고 접촉력도 없지만 원인 모를 폐렴이라든지 열이라든지 호흡기 증상을 가졌다면은 의사 소견에
전적으로 이제 신뢰를 하고 진단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그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시 체계를 지금까지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참여 기간을 확대해 줄 것을 이제 요청도 했고 지금 요청할 때 벌써 이제 국가에서 이거에 대해서 대책도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이 발맞춰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중증으로 급성 호흡기 감염병 감시 체계를 지금 저희들이 국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2월 18일부터 코로나19 검사를 추가 실시하고 참여 기간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료기관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 증상인데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되어지는 급성 질환에 관련되어져서 이렇게 감시하는 체계라고 이제 알고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것도 강화해 나가고 더불어서 이제 인플루엔자 우리가 독감이라고 얘기하지요. 인플루엔자하고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병원 감시 체계라고 하는 약간 이제 용어가 좀 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관을 확대해 나가고 감시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있는 많은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감염병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유입 단계를 이제 차단하는 걸 지금까지 저희들이 방역망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지역사회 감염이 되어진다면은 이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빨리 발견이 되어지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검사 자체를 보다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과 국가에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던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감시체계 두 개에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제 그 감염병 감시 체계라는 게 평상시에 이제 가동이 돼 왔던 건데 그동안에 이제 그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병 예를 들면은 이 사스 네. 예, 사스랑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이렇게 이제 상시 관리를 했다면 거기다가 코로나19까지 네. 추가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29번 확진자 얘기를 이제 계속 해보면은요, 이분이 그 좀 고령이기도 하고 평소에 이제 봉사활동 등으로 왕성한 이제 활동을 하시던 분이라고 합니다. 좀 좋은 일 참 많이 하신 분인데, 참 이럴 때 또 활동이 많으셨던 게 또 사실 또 다른 또 이제 증세를 가진 환자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와도 연결이 되거든요. 29번 확진자분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에 오시기 전에 동네 의원 2군데 또 이제 들렸다고 알려졌는데 이건 좀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직 정확히 확인된 사례는 아니고, 지금 의료기관 내의 감염 가능성을 더욱더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와 관련된 서울시의 대책 방금 내놨는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저희들이 회의 들어올 때 이제 이 29번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가 이제 좀 나왔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 2월 5일부터 이제 다니던 의료기관에 대해서 이제 의료기관 명과 동선에 대해서 이제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홈페이지에서 좀 확인을 하셔서 혹시 이곳에서 같이 진료를 받으셨거나 하셨던 분들은 이제 보건소나 133부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의료기관 내로 감염을 차단하는 첫 번째가 선별진료소입니다. 일단 이제 호흡기 증상이나 아니면은 해외 이제 여행력이나 또 알 수 없이 최근 들어서 이제 호흡기 증상이 악화되어지신 분들은 바로 외래로 들어가지 마시고 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지금 서울시 안에는 이제 62개 선별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소 이제 25곳과 보건분소 1곳, 26곳을 제외한 시립병원 및 민간병원 62곳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의료기관에 가실 때 이와 관련되어진 감염증이 의심되어지거나 하실 때는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상담을 받고 진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들은 특히 이제 면역력이 약화되어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 요양병원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해나가고 영양을 강화시켜 나갈 생각인데요.
특히 이제 요양병원에 관련되어져서는 저희들이 시 전체 직원과 그다음 자치구 직원을 동원하여서 점검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감염병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비라든지 방역 물품이 있는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조사와 함께 또 외부 방문에 대해서 제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면회 금지라든지 제한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고 그다음 외부인 출입 시 이제 발열이라든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사전 예방적인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점검과 그리고 종사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입국하고 이제 했을 때는 14일간 업무를 배제하도록 저희들이 공고안이 내려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서 이제 점검을 할 생각이고요. 의료기관 내에 감염성 차단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감염되어진 환자나 의심되어진 환자가 병원 내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진료소를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병원에 지금 감염병이 유행을 하고 있을 때에는 병문안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좀 이런 시기에는 병문안 가시는 거 이제 좀 자제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박유미 과장님께서 의료기관 내, 그러니까 병원 내에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서울시의 이제 대책, 지금 3시부터 시장단 주재 비상대책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그 회의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 바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서울 서부병원의 박찬병 원장님께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 메르스 때 의료기관에 전파가 이제 발생해서 일파만파로 또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퍼지는 그런 원인이 됐었는데, 이제 메르스 때처럼 그렇게 의료기관 내 감염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 본다면은요, 어떻게 좀 지금 시점에서 우리 서울시나 당국이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방금 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좀 내다보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5년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 메르스 사태라고 이제 하는 그런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고 그 5년 사이에 우리나라 많은 병원들이 이에 대한 병원 자체의 대비책들을 또 많이 강구한 게 사실이고요. 아울러서 이제 질병관리본부나 서울시청 같은 곳들이 또 많은 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때 주의사항, 지금 박유미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문안 자제하고 진료를 받으러 갈 때 내가 호흡기 증상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하면 사전에 얘기를 하시고 아마 얘기 안 하셔도 응급실에서 대부분 선별 진료소를 안내를 하실 겁니다. 네. 여쭤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가 된 의료기관의 안내에 좀 잘 좀 따라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메르스 때처럼 그렇게 그 대폭 환자가 증가하는 그러한 사례는 이번에는 생길 확률이 매우 적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아울러 시민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박유미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이제 더해서 그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가격리 그 준칙을 잘 안내를 받으셨을 건데 잘 지켜주셔야 되고요. 또 주변에 자가격리 하고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면 시민들께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가격리하는 분들 지원하고 하면서 그 함부로 접촉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역학조사관들이 굉장히 애를 쓰면서 그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확진자나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대책 보니까는 역학조사반도 좀 인력을 확충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네네. 그래서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분들과 접촉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역학조사관들이 역학조사를 할 건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좀 짜증날도록 굉장히 그 세밀한 내용들을 묻고 확인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그런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면 이 29번 환자로 인한 이 지역사회의 감염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공공보건의료 현장에서 오래된 경륜으로 또 이렇게 우리 서울 서북병원 이끌어가고 계시는 박찬병 원장님께 이렇게 의견을 구해봤고요. 아마 이제 메르스 때 정부나 기관이나 또 우리 국민이나 시민 여러분이나 아마 학습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메르스 때 정말 그 의료기관 내에 있었던 감염 사례를 철저히 막기 위해서도 노력을 잘하고 있으니까요. 국민들과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까지 보태진다면 또 코로나19 사태, 또 종식까지 또 우리가 또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또 이제 박찬병 원장님하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도시농업과 송인봉 과장님 맨 끝에 좀 자리해 주셨는데, 이제는 조금 시민들이 소비 활동 하시지 않을까, 지난주까지 그렇게 저희가 또 예상을 하면서 이번 사태로 큰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막 시행할 참이었습니다. 아마 그 화훼농가 지원책을 마련하신 송인봉 과장님도 아마 주말에 좀 확진자 소식에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자리해 주셔서 이야기 나누실 텐데, 원래 졸업식과 입학식이 몰려있는 이맘때가 바로 화훼농가가 가장 이제 생산과 수익성이 높을 때인데요.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요즘 화훼농가입니다. 매출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화훼 농가는 지금 시즌이 80% 정도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네네. 선물용이라든가 소비시장이 크게 이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훼 농가에서 전국적으로 그 한 생화는 한 30-40%, 그 간접 농가는 한 10% 이상의 소득이 감소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현재 5곳의 지역, 서울에 강남, 서초, 강서, 송파, 강동의 화훼 농가가 이제 위치해 있죠. 예, 서울의 애각 그 자치구에 네. 5군데에 집중적으로 화훼 농가가 있습니다. 특히 서초구에 많이 재배하고 있고요. 네네. 한 104농가에 한 37헥타르 재배 농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로 서울은 생화 위주로 재배되고 있는 게 이 사실입니다. 주로 이제 이 서울권에 있는 이 5곳의 이제 화훼 생산 농가 같은 경우는 주로 서울에서 소비가 이루어지죠. 아, 예. 서울의 대부분이 시장 전체가 예, 예.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 사실입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졸업식과 입학식이 연기가 되면서 정말 이 이제 농가들이 잘 키워온 꽃들 식물들이 판매가 안 돼서 지금 많이 좀 코로나19보다도 이제 그게 더 좀 두렵고 아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저희 서울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이 함께 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1테이블 1플라워라는 캠페인을 진행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직원 자리 하나씩마다, 회의 테이블 하나씩마다 한 송이 혹은 한 다발씩의 꽃을 놓자, 이런 캠페인인데 우리 서울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함께 진행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서 1테이블 1플라워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본청과 산하기관, 자치구 사무실, 꽃꽂이나 화분을 통해 가지고 농가 소득 보전에 좀 기여하고 사무실 근무 환경까지도 같이 개선해 가지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실국, 자치구, 산하기관까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 기업에까지 좀 이런 분위기가 좀 확산이 된다면 화훼 농가 좀 소비 촉진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박찬병 원장님 서북병원에도 1테이블 1플라워 혹시 예. 계획 중이신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아무래도 좀 침체된 이런 때에 또 꽃을 보면서 다들 좀 힘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협중앙회도 같이 좀 일손을 거들고 있는데, 현재 서울에 72곳의 농협 하나로 마트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농협 하나로 마트와도 함께하는 뭐 캠페인이나 판촉 행사들이 있죠. 예, 이번 화훼 소비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서울시는 서울 시내에 있는 72개 하나로 마트에 지금 현재 50개 정도는 설치되어 있는데 나머지 하나로 마트까지도 설치 가능한 장소는 다 꽃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좀 구성하도록 농협중앙회하고 적극 협조하고요. 특히 매주 화요일에는 화데이라고 그래가지고 꽃을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을 날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5번에 걸쳐서 장미꽃 한 송이를
시민들께 배부할 계획이고요. 네. 서울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2월 25일 시장님과 함께 우리 본청 1층 로비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나눠주는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네, 우리 서울시와 자치구 투자 출원기관에 이렇게 꽃 소비 촉진, 또 이제 식물 소비 촉진, 이런 또 캠페인과 또 이제 농협 하나로마트화하는 판매 촉진, 또 캠페인들이 좀 이제 울상을 짓고 있는 또 농가들에게 또 다른 분야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좀 마음의 힘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좀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혹시 지금 서울의 5곳의 지역에 있는 화훼 이제 생산 농가들이 혹시 인터넷 쇼핑몰도 좀 갖추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네네. 농협중앙회하고 생산농가, 서울시 함께 해가지고 인터넷 쇼핑몰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하고자 합니다. 네, 이럴 때 이제 혹시 이제 좀 밖에 나가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또 인터넷 쇼핑몰로도 좀 꽃을 좀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또 이렇게 서울시가 또 이런 방안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도시농업과의 송인봉 과장님 또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네, 다시 또 이제 서울시 대책에 대한 얘기로, 보건의료 대책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위기경보 단계, 그러니까 4단계가 있는데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에서 사태 초기부터 주의 단계로 미리 설정해서 선제적이고 총력적인 대응을 펼쳐왔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경계 단계에서 대책들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까지 저희 시가 이제 그 단계까지 갔을 경우에도 시행할 수 있는 대책들을 지금 구상은 해온 상태이긴 합니다.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지금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서울시가 자가격리 강화 조치들은 진작에 좀 내놨었죠. 네. 그리고 이런 조치를 좀 어기게 되면은 받는 처벌들 좀 이쯤에서 이 시기에서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가격리자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좀 정상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도 우리 시가 함께 내놨는데 박유미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가격리를 제대로 하는 게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강화되어진 관리를 해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구청에서 그 보건소 직원뿐만 아니라 구청 직원들과 함께 관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보건소에서는 1대1 전담 공무원을 통해서 하루에 2번씩 전화를 통해서 환자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을 강화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격리에 대해서 불응을 하거나 소재지가 잘 파악되지 않는 사람들은 협조를 통해 가지고 빨리 찾아내서 저희들이 이제 격리를 좀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격리자가 갑자기 전화가 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은 직접 방문해서 이제 환자 상태를 파악해 나가는 식으로 해서 자치구 안에서의 전담반을 통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가격리자와 여기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 공무원이 잘 이제 수칙을 지키고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크로스 체킹하는 형태로 서울시에 있는 민생사법경찰단에서 관리를 또 해나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격리하고 있는 14일 동안에 저희들은 한 번 정도는 한 번 이상은 영상 통화를 통해서 환자 격리하고 있는 분의 안전 상태라든지 건강 상태를 관리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자가 격리를 좀 더 강화해 나갈 거고요. 그렇지만 어떤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이를 어기게 되면은 저희들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15번 이제 그 확진자 사례가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같이 이제 확진자는 자가격리 중에 같이 식구들하고 밥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를 어겨서 지금 가족이 옮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네. 사례이고요. 만약에 자가격리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평소에 진료를 받아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반드시 보건소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자가격리자 분이 진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적극 협조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는 보건소로 자가격리자 여러분들께서는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원 대책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휴업을 하는 곳도 있고 폐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에 대해서는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생계비 지원을 1인 가구일 때는 30만 원, 4인 이상 가구일 때는 100만 원을 이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니까 이 부분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4일 동안에 생필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생필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잘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확진 환자가 입원한 병원에는 어르신들이 밤에 집에를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임시 주거지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주거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시는 그동안 정부와 함께 협력해서 또 이 신속한 대응에 꼭 필요한 사항들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촘촘하고 틈새 없는 방역망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 또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확산을 막도록 최대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9번 환자, 또 30번 환자 확진 사례에 따라서 이제는 혹시라도 또 있을 지역사회 또 이제 환자와 또 이제 무증상 감염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마치 사태 초기를 대비할 때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긴장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신속하게 대책을 추진해 나갈 텐데요. 박찬병 원장님께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국민과 시민들은 지역사회로 이미 전파가 시작된 게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됐다로까지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역학조사 결과가 더 나와봐야 이제 확정할 수가 있겠는데 이 국민들과 시민들은 사실 우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 좀 가장 신경을 써주면 좋을 예방 수칙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마스크를 무조건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예, 아직 이게 지역사회에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만연한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마스크 착용 원칙, 그러니까 기침하는 모든 환자분들, 다음에 이제 이 환자나 격리자를 이제 간병하는 분들, 네네.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 방문자들, 가능하면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부득이 꼭 가야 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가시고 대중교통 운전자 등 이제 많은 사람들 이제 접촉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때 네. 그럴 때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일상생활에서는 아직까지는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예. 네. 아직까지 뭐 이렇게 밀폐된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 가지 않는 이상은 마스크를 반드시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실내에서 사람들이 좀 모이는 경우에 내가 간다. 그러면은 마스크를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30초씩 하루에 수시로 따뜻한 물에 흐르는 물에 손 씻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송인봉 과장님 내일이 화요일입니다. 그렇죠? 예. 네, 화요일엔 우리 뭘 하기로 했나요? 화데이로 정해놨습니다. 화요일을 화와데이, 네, 화요일은 화와데이. 꽃의 날이다 해서 내일은 강남구 논현동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우리 어려움에 또 겪고 있는 허해농가 또 따뜻한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면서 화요일에는 꽃 한 송이 사서 가족분들에게 또 따뜻하게 건네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또 이렇게 시민 여러분께 신속하게 정보 제공해드리고 소통하기 위해서 방송 13번째로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